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2021학년도에 실시되는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의 마지막 7, 8교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당연히 게임 마무리를 해야겠죠? 게임 마무리를 하고 코드를 짜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너무 익숙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스크래치와 관련된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과후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또 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아예 관련된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또 전혀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해요. 일단 IT 관련,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자격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아무래도 정보처리 기사일 겁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게 난이도가 좀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좀 이해만 있으면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비교적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난이도가 급상승했죠. 그래서 기사 자격증 중에서 가장 좀 그래도 접근성이 쉬워서 좀 많이들 도전하고 했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자격증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보처리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스크래치나 엔트리 관련 자격증들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거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자격증입니다. 한번 보시죠. SW 코딩 자격이라는 거고요. 민간 자격이에요. 그래서 1급, 2급, 3급이 있고 요것들을 선생님들께서는 제 생각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알고리즘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1급 따시는 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격들이 있고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엔트리와 스크래치가 있고요. IoT, 코딩, 컴퓨팅 사고력과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생 기준으로 3급 내지는 2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1급 정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자격증입니다. 바로 IBM에서 하는 코스입니다. 코스. IBM은 MS랑 연계해서 MOS 많이 하잖아요. MS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다룰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MOS인데, 코스라고 해서 이 자격증이 생긴 지는 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나 엔트리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샘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들을 샘플 문제를 합니다. 베트남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변수 클릭했을 때 아래의 지시사항을 5번 반복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하시오. 자신을 복제하고 스프라이트의 엑스트라표를 40만큼 바꾸시오. 저희 이번 시간에 복제 다룰 거예요. PPT는 지난 시간에 포함시켜놨는데 이게 강의가 한 40분씩 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복제에 대한 부분 이번 시간에 좀 다룰 겁니다. 이게 1급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공인 강사를 등록을 해서 활동을 하면은 또 어떤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강사는 또 별도의 또 연수를 또 이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한 4만원? 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 강사 인증 제도라는 게 있고 사설 기관인 거죠. 사실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과정 중에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사실 없다 보니 이런 시험들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도 컴퓨팅 사고 능력 민간 자격증을 개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지금 1급은 아직 이렇게 구현이 잘 안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 2급이랑 3급 이렇게 많이 지금 관련 자료들이 준비가 돼서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상급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요거를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는 건데 스프라이트를
텍스트 내용을 스크래치 스터디로 수정하시오. 저희 지금 배경에서 이미지 추가하고 이미지 바꾸고 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네, 상급에 있는 문제들이 약간 그런 내용들이다. 네, 이런 자격증들이 좀 있다라는 걸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사실 코딩을 가르치는 게 자격증에 좌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무자격 그냥 뭐 관련 전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게임을 만드는 거, 그리고 좋은 교육을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많이 좌우를 하고 있는 게 요 개발 업계, 그리고 요거를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런 자격증들이 학생들한테는 동기부여의 그 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내가 어디에서 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에게 좀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잘 수행을 하면은 충분히 중간 이상의 급수에서 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들을 좀 이렇게 천천히 살펴봤을 때 학생들한테도 좀 그런 부분들을 요거에 연계해서 좀 더 확장을 시켜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마지막 수업이 조금 바쁩니다. 찾아가는 게임 문화 교실 7, 8차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물 구현을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게임 종료 조건을 만들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디버깅을 할 건데요. 디버깅은 사실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끼리 디버깅을 시키면은 뭐 잘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잘하는 좀 고기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잘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교사 계정을 만들어서 스튜디오에 자료를 업로드를 하는 것들을 안내를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아이들의 산출물에 들어가서 디버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아래에 있는 댓글이라든지 뭐 별점 매기는 부분에서도 피드백을 충분히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덧보기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완성된 게임 파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이 게임 파일, SB3 확장자를 가진 이 게임 파일들을 게임문화재단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안내 드리는 한 2시간 분량의 내용들 중에서 차시별로 이렇게 구분이 딱딱 지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한 10분 정도의 분량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PPT를 사용하셔도 좋고 그냥 선생님 얼굴만 나오게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드셔서 아래에 있는 게임문화재단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은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의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평가는 지금까지의 평가를 좀 말씀드리면은 대체로 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나 외부 강사들 님들이 학교로 좀 이렇게 출강을 하셔서 하는 수업들이 많이 좀 줄었어요. 혹시 들으신 선생님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좀 외부 인력들이 좀 오는 것들을 반기 잡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평가 과제를 이렇게 선생님들께 부여해드리는 이유도 좀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경우를 좀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과제를 부여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 불편하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 8차시입니다. 사용 코드들은 지난 PPT는 요거 제가 올려드리는 거에서 지난 차시에 요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번 차시로 옮겨서 진행을 할 거예요. 보상 아이템을 만들어 볼 거고요. 복제 기능을 활용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무대에 게임 종료 조건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버스에도 이런 그 종료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코드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코드는 아래쪽에 링크가 이제 달려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접속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뭐라고 하죠? 차시별 코드와 PPT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요 링크예요. 요 링크를 참조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만든 코드들이에요. 여기에 보상 아이템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저장소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원숭이니까 바나나를 좋아하겠죠? 바나나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바나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얘를 한 60 정도로 조정을 해볼게요. 네, 좋네요. 자, 이 바나나가 오른쪽에서 등장을 해서 왼쪽으로 좀 이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바나나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난수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오른쪽 끝은 240이에요. 240이죠? 그쵸? 그러면은 일단 오른쪽 끝 240, 그리고 Y좌표가 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게 난수를 이용해서 조금 조정을 해볼게요. 240, 그리고 Y는 난수, 위에 끝이 플러스 180, 아래 끝이 마이너스 18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Y좌표가 마이너스 52에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에서 등장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요 언저리에서 등장하게 만들 겁니다. 제일 끝은 플러스 180이고요. 그리고 한 요 정도로 하면은 마이너스 38이네요. 마이너스 38에서 180 사이의 난수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항상 우리가 이벤트 블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벤트 블록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복제하기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거를 먼저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 우리가 나무라든지 버스를 구성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을 해줍니다. 제어해서 끝까지 반복을 해줄 거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24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고, 얘는 속도를 그냥 마이너스 10만큼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얘를 이제 복제를 해줄 겁니다. 복제는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요 원숭이도 이 버스들도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좌우로 움직이고 얘가 등장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 바나나를 복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해줍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나 자신을 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기다리기를 추가해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등장할 때 보상 아이템을 바로바로 등장시키지 않고 조금 한 뭐 1초나 2초 정도 좀 여유를 좀 두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초 기다리기는 장애물한테도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어요. 보상 아이템과 장애물 아이템은 제시되는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 1초 기다리기 혹은 난수초만큼 기다리기로 바꿔줄 수도 있죠. 저는 일단 지금은 1초 기다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 자신을 복제를 했어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나 자신을 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 행동을 복제되었을 때 이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블록에서 복제되었을 때 얘가 이렇게 등장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버스에 우리가 코드 짠 거 기억하시죠? 원숭이한테 닿았을 때 숨기기 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원숭이한테 닿으면은 없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얘는 숨기기를 하지 않고 이 복제본을 삭제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원숭이한테 닿았다면 원숭이한테 닿았다면은 이 복제본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도착했을 때도 사라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40까지 반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끝에 도착했을 때도 삭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싹싹싹싹 등장을 합니다. 높이가 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처음에 등장한 얘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네요. 얘를 좀 뭔가 안 보이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얘를 클릭했을 때, 우리 항상 처음에 했던 거 있죠? 클릭했을 때 숨겨줍니다. 그리고 복제되었을 때, 얘가 복제되었을 때 등장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클릭했을 때는 숨겨져 있다가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부딪혔을 때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장애물과 이 복제 아이템, 이 보상 아이템을 등장하는 형태를 다르게 했던 게 그냥 다양하게 어떤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등장하는 이 방식을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이 방식을 사용하게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여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원숭이한테 닿았을 때 숨겨지는 거예요. 이 오브젝트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숨겨진 상태로 끝까지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로 동작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딪혔을 때 아예 삭제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점수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배경에서 4개의 화면을 추가를 했어요. 얘가 잘 탈출했었을 때의 화면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탈출을 성공합니다 라고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자, 탈출을 성공했을 때의 화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화면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배경을 추가를 해서. 여기에 탈출 실패와 같이 배경을 추가를 할 수 있죠. 이거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넣고 싶은 친구들은 넣을 수도 있고요. 탈출 실패에 관한 거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게임이 멈춰버리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4개를 만들었는데 탈출 성공과 실패 2가지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변수를 2가지 추가를 할 겁니다. 우리 더블 점프란 중력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었잖아요. 변수라는 건 변하는 값이에요. 그쵸? 체력 같은 경우에는 얘가 부딪혔을 때마다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점수, 보상 아이템들을 계속 먹으면 그것도 점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중력 같은 경우에도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만들었잖아요. 걔도 변수가 될 거고요. 더블 점프도 상태에 따라서 켜지고 꺼지는 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변수입니다. 자, 변수 2가지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는 체력, 하나는 점수입니다. 자, 체력이 빵이고 점수가 빵이에요. 처음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처음 상태, 처음에 깃발 눌렀을 때 일정한 체력을 얘가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벤트 블록에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이거는 뭐 깃발을 클릭했을 때도 상관없어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도 상관없습니다.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체력을 5로 정합니다. 그리고 점수를
3으로 정하기. 게임 시작 신호를 받으면은 체력이 5가 되고, 보이십니까? 체력이 5가 되고 점수가 0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제 체력이 1 이하로 깎이거나, 그러니까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점수가 일정 이상이 되면은 탈출 성공 혹은 게임 종료가 되게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아래 명령어를 무한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체력이 0보다 작다, 1보다 작다면 게임 종료. 신호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바로 게임이 종료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 체력이 점수가 0보다 한 5점 정도로 할까요? 점수가 5점 정도보다 크다면 역시 탈출 성공. 자, 그럼 게임 신호를 받았을 때요, 체력이 1보다 낮으면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고요, 점수가 5보다 크면, 그러니까 6점이 되겠죠? 그럼 탈출 성공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어요. 왜 등호를 하지 않지? 체력이 0이면은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면 되잖아. 근데 얘가 뭐랄까, 스크래치가 그렇게 완벽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0인 상태를 딱 캐치를 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얘가 딱 0인 상태를 만들어서 바로 화면이 전환이 되면 괜찮은데 딜레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체력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에는 게임 종료가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버스가 두 대가 한 번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은 두 대가 한 번에 나타나서 부딪혔어요. 그러면은 체력이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습니다. 체력이 1보다 작으면은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고, 마찬가지로 점수가 5보다 크면은 탈출 성공 신호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은 게임 종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을 해야겠죠.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뭔가 좀 안타까운 배경을 바꿔줘야 될 겁니다. 저희 배경이, 안타까운 배경이 별이었네요. 자, 별로 바꿔주고요. 탈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는 하트로 바꿔줄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무대에 저희가 설정한 코드들입니다. 클릭했을 때는 첫 번째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1번 키를 눌렀을 때는 튜토리얼 화면으로 바꿔줍니다. 튜토리얼 신호를 보내고요. 자, 그리고 튜토리얼 2번 신호를 받았을 때 배경 바꿔주고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는 요 체력과 점수가 요걸로 고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부딪히면은 점수가 올라가고 체력이 떨어지겠죠? 자, 체력이 만약에 일정 단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탈출 실패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탈출 성공이라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짠 거예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가 부딪혔을 때 점수가 올라가고 체력이 깎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장애물인 버스는 점수를 깎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물에다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블록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에다가 나의 변수를 체력을 마이너스 1만큼 하나씩 깎아주는 거죠. 원숭이에 닿았을 때 체력을 깎고 숨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체력이 35예요.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30, 29, 28, 27, 26과 같이 체력이 깎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은 점수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나의 점수를 1만큼 바꿔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복제되었을 때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다음에는 점수가 네, 점수가 올라가는 거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딪히고 원래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강제로 실행시켰기 때문에 삭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실행하면은 고쳐지는 부분이라는 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이 전환이 되고 얘네들이 다 사라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코드들을, 일정한 코드들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탈출 성공했었을 때 혹은 실패했었을 때 이 원숭이가 보이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이벤트에서 탈출 성공했었을 때 숨겨주고요. 그리고 역시 게임 종료했었을 때도 숨겨줍니다. 이 블록들은 다른 블록들한테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탈출 성공, 숨기기, 그리고 게임 종료 숨기기. 얘도 마찬가지로 탈출 성공 숨기기, 게임 종료 숨기기. 여기도 그렇죠? 자, 탈출 성공 숨기기, 그리고 게임 종료 숨기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얼개는 다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잘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바꿔주고 1번 키를 누르면은 자, 이렇게 튜토리얼이 실행이 되고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얘를 우리가 점수가 5점 이상이 될 때, 6점일 때 탈출 성공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실패하는 것도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차에 한번 봐볼게요. 체력을 깎고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탈출 실패까지. 자, 게임의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선생님들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 요 부분이 게임 시작할 때 점수가 그냥 전에 했던 게 남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게임 구성하는 사람이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무대에서 우리가 지금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체력을 5로 정하고 0으로 정했잖아요. 간단하게 얘를 클릭했었을 때 5로 정하고 0으로 정하게 하면은 여기가 깃발을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게임하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꾸미기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 뮤직, 그러니까 음악이 조금 포함되면 좋잖아요. 음악 포함하는, 뭐 예를 들면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소리가 재생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소리요. 이런 소리를 누르면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점프할 때마다 이런 소리가 이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BGM을 여기에서 재생하게 할 수도 있죠. 끝까지 재생하기를 저희가 여기에서 소리에서 소리 고르기를 누르면 다양한 소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혹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라이브러리라고 아세요? 거기에 있는 저작권이 풀려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불러와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끝까지 재생하기를 배경에다가 구성을 해서 재생을 하게 하시면은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재생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8차시 분량으로 조정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러프하고 거칠게 설명을 드려서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코드를 설명드린 대로 짜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체험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면에서 설명드렸으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아무쪼록 건강 가장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금산초등학교의 유재혁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2021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